미쉐린 원스타 받은 레스토랑이 하나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진짜 맛있네요. This sparkling feel like champagne. Yes, very nice. Very nice. 와 여기 좋다. 커리보이. 안녕하세요, 커리보이입니다. 어느덧 이제 런던 4일차가 됐어요. 계획은 버킹엄 근위병 교대식이 오늘 있더라고요. 교대식이 매일매일 있는 월이 있고 그 나머지 월들에 대해서는 월수금에만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오늘이 수요일이라서 버킹엄 근위병 교대식으로 일단 첫 번째 스케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관람을 하려면 좀 사전에 일찍 가서 좋은 자리를 선점해야 된다고 합니다. 진짜 일찍 가시는 분들은 뭐 1시간 반 전에도 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했고 한 20분 정도 전에 가겠네요. 지금 10시 40분이면 어쨌거나 시작하기도 20분 전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인파보다 훨씬 많네요. 어디 스팟만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이 근방이 다 사람이 많네요. 저기서 뭔가 시작된 것 같은데 제가 자리를 조금 잘못 잡았나 봅니다. 여기서 뭐 보이는 게 사람들 뒤통수밖에 없네. 일단 어찌저찌 앞쪽으로 오는 데는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저쪽 스팟 있죠, 저기 말 타고 있는 동상 밑에 왜 명당이라고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저기를 통해서 가고 통해서 들어오니까 제가 한 10시 한 반에 왔으니까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근데 그 중에 실제 근위병들을 본 거는 한 10분, 15분 된 것 같아요. 이동을 하려다가 여기 그 궁전 근처까지는 아까 안 왔던 것 같아서 궁전 근처에서 일단 사진도 좀 찍고, 여기가 실제로 이제 왕이랑 여왕이 지내는 데인 것 같더라고요. 갈 때마다 눈을 뗄 수가 없어서 아무튼 저도 이젠 진짜 저기로 해서 진짜 나가볼게요. 이제 우선 어디를 갈지 좀 정하다가 이번 영국에서 제일 가고 싶었던 레스토랑들이 몇 개 있어요. 미쉐린 스타 받은 카레집을 가보고 싶었는데 2스타를 받은 집은 일단 예약이 완전히 꽉 찼어서 예약조차 일단 못했고, 원스타 받은 미쉐린도 예약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마침 일단 그 버킹엄 궁전 바로 옆에 퀼른이라는 이제 미쉐린 원스타 받은 레스토랑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가 오픈이 12시길래 오플런해서 오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기대대로 이 레스토랑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파는 거는 근데 코스 메뉴밖에 없던 것 같았고, 그리고 미쉐린 원스타에서 먹기에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았어요. 40파운드 정도 됐으니까 저도 제가 이 미쉐린 음식점에서 처음 먹어보는 거라. 자, 일단 첫 번째 에피타이저가 나온 것 같고요. 두 개는 각각 다른 척크니 소스고, 이게 미니 퍼플? 피클? 뭔지 잘 모르겠네. 되게 과자 같거든요, 저거는. 근데 과자에다 이런 초큰이랑 이런 피클이랑 섞어가지고 같이 먹으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생겼고, 이 초록색은 인도에서 먹을 땐 민트 초큰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빨간 게 훨씬 맛있네요. 일단 첫 번째 코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에피타이저였던 것 같고, 이거는 시금치로 만든 모식이라고 했는데 먹어봐야 할 것 같고요. 이거는 닭가슴살이었어요. 안에 시금치가 엄청 잘게 다져서 들어가 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네요. 겉에는 튀김이고 안에 먹으면 또 건강한 맛이에요. 요거는 닭가슴살이 아니었고 생선이었어요. 생선. 표현을 잘 못하겠어. 근데 맛있고, 겉에 이 양념이 약간 그 고등어 조림 있잖아요, 저희 빨갛게 해가지고 무랑 넣어서, 거기서 느껴지는 맛도 좀 나는 것 같아요. 먹기는 진짜 맛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코스는 다 끝냈고 음료가 2개가 왔거든요. 정확히 하나는 음료는 아니고
수프인데 수프를 이렇게 잔에다가 따라주셨어요. 고민하다가 글래스 와인도 하나 시켰거든요. 네그로 아마로라는 이태리 토착 품종 와인으로 하나 골랐어요. 캐릭터가 좀 강한 와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 향을 맡을 때도 약간 화장품 이런 향이 난다고 좀 느꼈었고, 일단 뭔가 되게 걸쭉하게 농도가 진한 포도주스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첫 번째는 버터치킨 커리가 나왔고, 이거는 레몬 스팀드 라이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어떨지 되게 궁금한 망고 커리고, 그리고 저거는 파라타였습니다. 양고기도 같이 들어왔어요. 일단 버터치킨은 향신료 맛이 거의 안 나고 입에 작은 알갱이 같은 게 막 씹히는 느낌이에요. 상당히 궁금했던 망고 커리를 먹어볼게요. 망고 커리는 실제로 진짜 안에 망고가 들어가네. 이제 소스만 떠먹었는데 망고 맛이 많이 나기보다는 코코넛 맛이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눈 감고 먹으면 이게 뭐 망고 커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양고기는 식감 자체는 그냥 장조림이네요. 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빵은 이 치킨 커리랑은 진짜 잘 어울리고, 물론 이건 그냥 이 빵이 맛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먹을 거는 다 먹었고 디저트 타임입니다. Thank you. Have a good day. 미쉐린 원스타를 받은 인디아 레스토랑이었고요. 제가 인도에서 주로 먹었던 그런 북인도 스타일은 아니고 남인도 스타일의 카레라고 하시네요. 아직 제가 남인도 카레를 많이 먹어보진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남인도 쪽 카레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난생 처음 가보는 미쉐린 원스타 카레집을 가봤으나 음식 맛 자체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저는 어제 코코이치 박야가 일단 더 맛있었다 입니다. 원래 세인트폴 성당, 그 타워 오브 런던 이거 두 개를 가려고 그랬는데 두 군데 모두 4시 반이면 문을 닫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2시니까 일단 뭐 무리하지 않고 우선은 세인트폴 대성당 먼저. 원래는 바로 그냥 세인트폴 대성당으로 가려고 하다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더 일찍 지어졌더라고요, 성폴 대성당보다. 지금 경로를 좀 그냥 바꿔가지고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일단 먼저 보는 것을 시작으로 하려고 해요.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가보겠습니다. And welcome to Westminster Abbey and St Margaret's. This historic House of Kings is 이제 성당은 나와서 여기저기 좀 둘러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 안에서 보는 풍경들도 다 너무 평화롭습니다. 지금도 저기 보면은 그냥 낮에 봤을 때도 예뻤지만 지금 색깔이 진짜 너무 미친 것 같아요. 여기 안뜰도 여기까지가 이제 다인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또 나가서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거는 조던스 와인바라고 되어 있는 데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5분 정도 더 가면 되고, 엠바크먼트 정류장 근처에 있습니다. 일단 컨셉도 좋고 와인 라인업도 다양하고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일단 여기 인터넷이 안 터집니다. 여기 동굴 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 웨이팅을 좀 걸어놓더라고요. 4시 반인가 도착했거든요. 근데 일단 웨이팅 4번이었고 지금 보니까 웨이팅 한 12번까지 대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약간 혼자서 글래스 와인 하나 시켜가지고 먹기가 이 한국인 특성상 좀 눈치 보이기는 하는데, 수요일 4시 반부터 이렇게 북적인다는 건 무조건이에요. 아무튼 일단 저는 피노누아르 하나 시켰고 이거를 먹고 어떻게 할지는 좀 정해보려고요. 일단은 좀 천천히 먹고 다시 오겠습니다. 안쪽에 동굴 같은 자리보다도 야외 바깥 자리가 규모가 일단 더 크네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보틀로 하나 먹고 싶다 싶은 생각이었는데 막상 글래스 한 잔 먹으니까 오늘은 뭔가 더 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글래스 한 잔만 먹고 나왔습니다. 이게 계속 걷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보면 알겠지만 약간 한식들 위주로 파는 데더라고요. 한국식 카레가 나왔습니다. 바깥에는 이렇게 생긴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를 파는 가게였고요. 진짜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다만 가격이 저게 2만원이라는 게 빡세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겨운 한국 스타일 카레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커리보입니다. 저는 이제 그 세븐 시스터즈 투어를 위해서 엄청 일찍 나왔어요. 시간은 한 6시 15분 된 것 같아요. 일단 집결 장소는 빅토리아역 쪽에서 본다 그래서 6시 50분까지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이제 2시간 반? 3시간? 달려가지고 세븐 시스터즈의 빌링갭이란 데로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게 된 투어는 마이리얼 트립에서 예약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가 1차 저희 버스 내린 지점이고, 여기에서 한 5분? 10분 있다가 이제 저기 유명한 절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일단 매년 7cm씩 줄어들고 있고, 밑에는 파도가 치는 바람에 동굴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시점마다 1m씩 이렇게 뒤로 밀린대요. 그래서 지금 저기 초록 꽃갈 있는 데까지 있죠. 저기가 2048년쯤에는 저기까지도 저 절벽이 밀릴 것 같다라고 하시네요. 와, 근데 뒤에 뷰 진짜 좋지 않아요? 와, 이런 정도의 들판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중간에 헤일 같은 게 오고 나서 원래는 봉우리가 7개였는데 8개로 늘어났대요. 그리고 저기 등대가 하나 있잖아요. 원래는 저게 진짜 배를 위한 등대로서 쓰이고 있었는데 여기가 안개가 심해가지고 뭐 잘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은 기능을 상실했다네요. 여기 일단 세븐 시스터즈 스파까지는 다 온 것 같고요. 여기서 한 20분 30분 정도 시간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저는 한번 저쪽까지 슬쩍 걸어갔다 와보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게 된 건 좀 급하게 결정됐거든요. 갑자기. 원래는 켄트 지역의 와이너리 쪽을 가보고 싶은 게 제 약간 메인 목적이었고, 근데 이제 켄트 쪽의 와이너리 투어를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거는 포기를 했는데, 막 이제 뭐 네이버 카페든 여기저기 막 둘러보니까 하나같이 여기를 가보는 거를 되게 추천들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투어를 통해서 오는 거 말고도 직접 따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기차도 따로 예약해야 되고, 기차 타서 브라이튼까지 가야 되고, 좀 일찍 일어나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 뭐 상당히 만족합니다. 뭐 오늘 하루는 여기 투어에 다 바치겠지만, 뭐 대신 이제 여기 세븐 시스터즈를 돌고 나면은 한 군데 더 스팟을 갔다가 브라이튼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한 2-3시간 시간을 보내고 다시 런던으로 복귀하는 게 오늘의 스케줄인 것 같습니다. 와, 여기 미쳤다. 그리고 여기는 랜턴룸 게스트 라운지 200년. 밑에서 보는 절벽은 이렇게 생겼고 바닷물도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 세븐 시스터즈 벌링갭 뷰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두 번째 목적지인 사우스 힐 번이란 데로 왔어요. 여기서 여행사에서 준비해주신 주먹밥이랑 컵라면을 먹고 간다네요. 와. 아까 맞아, 이건 또 추가적으로 가이드분이 얘기 주신 것 중에 또 하나가, 이게 여기는 막 관광지까지는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네 주민들이 방금 본 것처럼 강아지들 데려와가지고 산책하는 코스래요. 그리고 이렇게 뭐 식사 마치시고 마실 다니시는 코스라고도 하시는 것 같고요. 헬로. 아니, 개인적으로는 세븐 시스터즈에서 볼 때보다 여기가 더 예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해가 다 떠가지고 구름도 다 걷히고, 그러니까 실은 세븐 시스터즈 구경하고 이제 집합 시간대쯤 돌아갈 때 비가 좀 오기 시작했거든요.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되려 좋은 징조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국 떠나기가 되게 아쉬운데, 살면서 여기를 또 언제 올까. 근데 여기는 살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여행 스팟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휴양 도시로 되게 유명한 곳이고 예술인들의 도시,
그리고 뱅크시의 그런 그래비티가 여기 엄청 유명한 경찰관 키스 뭐 그거 벽화도 저기 어디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LGBT의 성지라고 하네요. 보시면 저기 저렇게 바에 저런 레인보우 플래그들이 있는데 저런 데들이라면 한 90% 이상 LGBT 바라고 하네요. 휴양도시라 그런지 바로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고 놀이동산이 바다 위에 있네요. 아무튼 지금 첫 번째로 가이드님이랑 갈 관광지는 로얄 파빌리온이라고 하거든요. 어디서 뭔가 인도에서 생긴 거랑 비슷하게 생긴 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게 인도 식민지를 삼게 되고 인도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모습을 본따서 만든 궁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제 여기서 2시간 반 정도 자유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디 갈까 하다가 당장 궁금한 데는 없고 아직 몸이 또 추워서 몸에 열 좀 일으키려면 와인 한잔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지금 문을 안 연 것 같네요. 오픈 시간도 맞는데 오늘 목요일이니까 모든 계획이 갑자기 무산이 됐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테라스에서 뭐 이것저것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거리도 완전 알록달록하고 여기는 좀 더 활기가 도네요. 여기 어디일 것 같은데? 와우, 비틀즈 요거다. 요거군요. 여기 있는 거를 다 뱅크시가 한 건가? 뭐 그거에 대한 정보는 없어서 저도 모르겠네요. 스팟이니까 그냥 하나 찍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저는 드디어 첫 번째 가고 싶었던 장소에 왔습니다. 약간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게 사장님이 아까도 계시기는 했는데 제가 왔을 그 시점에는 그 재고 정리 같은 거 하신다고 잠깐 그 창고에 계셨대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영국에서 유명한 레드 와인을 먹어보고 싶었는데 레드 와인은 여기에는 없고 화이트 와인 종류 하나, 스파클링 2개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화이트를 시켜보려고 하다가 가장 추천을 하시는 이 와인으로 하나 골라왔습니다. The Trouble with Dream 이라는 와인인데 스파클링 하나만 먹으면 아쉬우니까 요거 하나에 레드 하나만 또 해가지고 먹을게요. 이런 식으로 와인샵이랑 같이 겸하시는 것 같고 일단 분위기도 되게 좋아서 우선 바자리에 앉았어요. Is this all of the glass wine in red? That's by the glass. yeah. So everything else, all this is all the bottles. 어쩌다 보니까 여기서 벌써 세 잔이나 됐네요. 뭐 한 잔은 일단 사장님 서비스고 이것만 먹기는 아쉬워서 이거를 일단 하나 더 시켜봤습니다. 왜냐면 계속 런던에서 어디를 갈 때마다 특히 어제 갔었던 퀼른도 그렇고 스페인 와인을 하나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계속 기회가 안 돼서 놓치고 있었는데 뭐 여기 마침 글래스 와인으로 있길래 하나 해봤습니다. 이게 사장님이 썩 추천하지 않았던 그 화이트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재밌던 것 중에 하나는 요 라벨은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만들었던 사파를 넣으셨던 분이 이 라벨을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라벨이 괜찮다고 하니까. 이건 품종이 뭔지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르테가라는 품종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일단 향에서 제가 유기농 와인을 그렇게 많이 안 먹어봤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 지금까지 먹었던 유기농들은 제가 먹기에는 약간 너무 발효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좀 쉬어버린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났었고 되게 흥미롭네요. 되게 맛있다라고 느껴져요. 지금 이것도 지금 제가 되게 샴페인같이 맛있게 먹고 있는 이거는 심지어 애지간한 샴페인보다도 저는 되게 맛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확실히 가격도 비싸기는 하네요. 그 소매가로 한 9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혹시나 나중에 여기를 또 온다면 너무나 또 다시 방문하고 싶은 그런 장소입니다. 직결정소 가는데 와 여기 미쳤습니다. 와 지금 해질녘 풍경이 진짜 너무 예뻐요. 지금 1분 남긴 했지만 빨리 하나만 찍고 이렇게 4일차 뭐 아직은 12시간은 아니지만 거의 한
10시간의 브라이튼 세븐 시스터즈 투어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여기를 봐야 돼요. 날씨가 진짜 다 했고 너무 흡족스러운 런던 5일차였습니다. 커리보이 내려가면 됩니까? 바이바이.